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2025년 8월 5일 미국 증시 관련 리서치 요약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서비스업은 좀 둔화되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은 또 여전하고 기술주들 분위기도 제각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복잡한 신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날. 네, 그래서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당신께서 시장 맥락을 빠르게 잡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주요 지수들이 좀 하락했어요. 네, 봤습니다. 나스닥이 특히 좀 많이 빠졌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ISM, 그러니까 공급관리협회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죠. 네. 이게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아, 그 지표가 영향을 많이 줬군요. 네, 그러면서 경기도나 우려가 좀 커졌는데 근데 또 이상한 건 가격 지수는 엄청 높게 나왔어요. 가격 지수는 높고요. 그럼 그게 말씀하신 성장 둔화랑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딱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거죠.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땠나요? S&P 500은 0.5%, 나스닥은 0.7% 하락했고 다우는 그래도 0.1% 하락으로 좀 선방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ISM 서비스업 PMI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전체 지수는 50.1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50.1이면 기준선은 겨우 넘었네요. 그렇죠. 근데 세부 항목 중에 고용 지수가 문제였어요. 46.4로 아예 위축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고용이 안 좋군요. 네. 그런데 가격 지수는 무려 69.9. 이게 2022년 이후 최고치예요. 와, 고용은 줄어드는데 가격 압력은 이렇게 높다니.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도 좀 잡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용은 위축되는데 가격은 오른다. 이게 뭐 단순 유가 때문만은 아닐 거고 아마 서비스 쪽 임금 상승 압력 같은 게 여전히 좀 강하다. 뭐 이런 신호일 수 있거든요. 아, 구조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다 보니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결정하기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와, 근데 이런 복잡한 거시 환경 속에서도 개별 종목들 움직임은 정말 뭐랄까 극과 극이었네요. 맞아요. 여기서부터가 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전체 시장은 좀 그런데 팔란티어는 실적 발표하고 7, 8%나 급등했다고요. 네, 팔란티어는 2분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고 연간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까지 상향했어요. 실적의 가이던스까지? 그럼 오를만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엑손 엔터프라이즈는 더했죠. 16%나 급등했으니까요. 16%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엑소는 뭐가 그렇게 좋았나요? 엑손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AI 관련 수요라던가 또 보안 기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려운 시장 환경을 뚫고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아, 결국은 AI랑 보안이군요. 네. 근데 또 반대편에 보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주는 좀 하락했어요. 엔비디아는 왜요? 거기도 AI 핵심인데? 그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매기겠다. 뭐 이런 예고 발언을 하면서 좀 영향을 받았고요. 아, 정책 리스크가 또. 그렇죠. 그리고 버텍스 파마슈티커스는 신약 임상 실패 소식 때문에 급락했고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랑은 또 다르게 개별 기업 실적이나 뉴스, 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완전히 갈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단순히 좋은 기업을 찾는 걸 넘어서 거시경제 역풍 속에서도 뭔가 독보적인 성장 동력이나 기술력을 가진 기업만 살아남는. 선택적 강세장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초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AI처럼 아주 강력한 테마가 있거나 아니면 개별 이슈로 명암이 확 갈리거나. 그래서 이제는 시장 전체 방향성 예측 못지않게 개별 종목이나 섹터 분석이 정말 주요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불안한 심리가 원자재 시장에도 좀 나타났을 것 같은데요. 금이나 유가는 어땠습니까? 네, 예상대로 금과 유가는 좀 다른 길을 갔습니다. 다른 길이라면요? 금 가격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리고 또 앞으로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조금 올랐고요. 금은 올랐고 네, 반면에 국제 유가 기준인 WTI는 1.7%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왜 내렸죠? 이건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할 수도 있다는 그런 루머도 좀 있었고 또 글로벌 경기 둔화되면 원유 수요 줄지 않겠냐는 우려 때문이죠. 아, 수요 둔화 우려. 그렇군요. 달러는요? 달러 인덱스는 큰 변화 없이 그냥 보합세였습니다. 금은 오르고 유가는 내리고 달러는 가만히 있고 시장 참여자들 생각이 정말 복잡하다는 게 여기서도 보이네요. 네, 그렇죠. 지금 시장이 딱 그래요.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나 불확실성 걱정하면서 안전자산인 금을 사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성장 둔화 걱정하면서 유가 같은 경기 민감 자산을 파는 거죠. 줄다리기 하는 느낌이네요, 정말. 맞습니다. 달러가 안정적인 것도 아마 이런 여러 요인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데 유럽이나 아시아 증시는 비교적 괜찮았다고요? 특히 미국 FTSE 1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갔다면서요? 네, 맞아요. 글로벌 증시 흐름은 미국이랑 온도차가 좀 있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다른 유럽 증시도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이었죠. 그건 왜 그럴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미국처럼 서비스업 PMI 충격이 크지 않았던 점도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있잖아요. 반도체나 제약 제품에 추가 관세 매기겠다. 또 인도 수입품 관세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무역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살아있거든요. 아, 그 변수가 또 남아있군요. 네.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고요. 물론 장기적인 상승 추세 자체가 꺾인 건 아니다. 뭐 이런 시각도 같이 존재합니다.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단기 변동성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게 관건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내용을 보면 미국 증시는 확실히 경제지표 조나랑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팔란티어나 엑손처럼 확실한 실적이나 성장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결국 지금은 시장 전체를 보기보다는 개별 기업이나 섹터의 강점을 잘 골라내는 선별, 이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나 정책 변수들이 시장에 계속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나 종목이 있잖아요. 그게 이런 거시경제 환경 변화나 혹은 개별 기업 이슈 중에서 어떤 요인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지 한번 따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좋은 제안이신데요. 네, 아마 그게 앞으로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